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제12주차 2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후원자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를 보시면 모금 기술과 마케팅 전략, 모금 목표 작성, 모금 홍보와 광고, 모금에 대한 방법, 이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 목차는 2차 시와 3차 시로 좀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후원자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영리 조직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실제 설문 결과에서 보시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혹은 다소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금 목소리가 결국 한번 보십시오. 87% 정도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약 90%에 가까운 수치가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 혹은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적정한 규모는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자, 가장 높게 나온 것이 1%, 79.7%고요. 2%, 3%, 4%, 거의 90% 이상이 어떻게 보면 한 95%, 약 9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 이상의 비율로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자, 우리가 1%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잖아요. 100만 원에 1% 해봐야 10,000원 정도 수준인데 작은 기업이 아니라 큰 대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거기서 1%라고 하면 꽤 많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의 규모, 적정 규모는 적어도 1% 이상의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조사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주요 해외 사회공헌 활동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물론 국내에 다양한 어떤 사회공헌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 포시전 그 자선모금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베트남이나 중국, 일본 주례제거와 관련된 이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자, SK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베트남, 아시아권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LG전자 역시 중국이나 베트남, 중동이나 아프리카, 멕시코 이런 소년의 집도 후원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포스코 역시 인도나 캄보디아나 필리핀 아이들의 어린이 수술을 무료로 시술을 해주고 있고, 특히 포스코 아시아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런 아시아권의 학생들을 위한 활동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도 현대모터스 재단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문화행사를 지원한다든지 각종 장학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시한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 있는 다양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사실 장학사업이나 혹은 공익연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꽤 많이 펼쳐왔는데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공익연계 마케팅 사업들을 일종의 그 국내 사회공헌 활동으로 꽤 많이 펼쳐온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모금의 기술은 크게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걸이라고 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수금, 그 다음에 캠페인, 마케팅 단계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모금함을 설치해 놓고 여기 모금을 하게 하는 것, 이건 이제 구걸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통을 놔두고 사람들이 모금함에 돈을 넣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어때요?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쪽에다가 저금통을 다 배부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걷어들여서 이것을 이제 모금으로 하는 수금의 단계가 있고요. 또 이젠 좀 더 발전적으로 나와서 실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거리에 나가거나 혹은 언론을 통하거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광고 등을 통해서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단계, 이게 이제 캠페인 단계가 되겠고, 이걸 좀 더 발전시킨 단계가 바로 마케팅 단계입니다.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하면 경영학적인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는 생산자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판매할 것인가와 관련된 종합적인 경영 활동을 가리켜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급여나 서비스를, 이 급여나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인구 집단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다 마케팅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단계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모금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의 어떤 모금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가 구걸부터 수금, 캠페인, 마케팅의 단계를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사실 EBS나 이런 공영 프로그램에서 가끔씩 소개된 내용이긴 합니다. 이건 일종의 언어의 초점화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자, 이름하여 언어가 나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프랑스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앙드레 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한 시각장애인이 길거리에 앉아서 나는 시각장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편말을 목에 걸고 깡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구걸 단계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하루가 지나더라도, 하루 왼종일 지나도 이 구걸을 하는 모금통에 돈이 하나도 제대로 차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지나가던 앙드레 불톤이 이걸 보고 이 사람의 목에 걸려있는 그 표지판을, 팻말을 가지고 뒷면에다가 하나를 써요. 그 내용이 뭐냐면 Spring is coming, but I can't see it 이라고 하는 거예요. 봄이 오는데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쓴 거예요. 자, 첫 번째 문구에서 보여줬던 내용은 I'm blind,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 입장이죠.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모금할 때 캐치프레이로 내세우는 표현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가 있는 당사자이지 모금을 하려고 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봄이 오는데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 문구를 보고 모금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결국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시각장애가 있는 이분이 아니라 사실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제3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표현을 할 때 어떤 표현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죠. 특히 마케팅 기술을 활용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언어에 초점하려고 하는 건데, 말이, 긍정적인 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어디에 오느냐. 자, 이걸 언어의 초점화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잘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투심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부지런하다, 지적이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방금 말씀드린 인물에 해당할까요? 자, 이거는 뭐 시간을 많이 두지 않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두 번째 인물을 선택을 합니다. 자, 보기를 보십시오. 질투심이 강해 보이고 고집이 세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부지런하다, 지적이다. 자, 앞에 나오는 질투심이 강하다라는 말과 고집이 세다, 이런 측면에 좀 많이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통 많이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이다, 부지런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이 세다, 질투심이 강하다. 자, 다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을 선택을 할까요? 네, 모두에든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말의 순서의 차이가 사실 똑같은 말을 앞뒤로 이렇게 뒤바꾼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질투심이 강하거나 고집이 세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말을 먼저 앞에다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적이고 부지런하고 이런 좋은 말을 먼저 제시하고 나중에 부정적인 말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뒷말이 상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일종의 언어에 초점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말이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사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앞에 제시해 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언어에 초점하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I'm blind나 I can't see it 이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지만 앞에서 뭐예요? 나는 시각장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Spring is coming, 봄이 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서 But I can see it, 하지만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봄이 온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먼저 제시되어졌을 때 봄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상기를 시키는 거죠.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저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겠구나. 좀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금함에 돈을 집어넣게 되더라는 거죠. 요거를 패러디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패러디 영상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진짜, 기적의 검하네? 겨우 만전투력이야? 이제 패러디 영상을 보셨죠? 요것 말고도 사실 언어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잘 보셨을 텐데요. 하나의 물을 두 군데 컵에다가 담아놓고, 혹은 갓 지은 밥을 두 군데다가 담아놓고, 실제 한쪽에는 긍정의 말을, 또 다른 한쪽에는 부정의 말을 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물과 물의 입장, 혹은 이 밥이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를 실험한 실질적으로 영상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데, 긍정의 말을 사용했을 때는 쌀이 혹은 물의 결정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지만, 부정의 말을 사용한 물의 결정과 이 갓 지은 밥은 곰팡이가 슬고 냄새가 고약해지는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 있어서도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 아마 이런 언어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영상을 아마 보시고 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 중에서 어떤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아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수업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가, 그래서 이 영상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된다 그러면 다시 이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업 진행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목표의 요소에는 크게 스마트한 모금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나 모금을 하거나 어떤 기획을 할 때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한 목표 설정 방법인데요. S라고 하는 것은 specific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를 작성할 때는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measurable이라고 해서 측정 가능한 형태여야 된다. 우리가 목표를 얼마만큼,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하겠다, 이렇게 측정 가능한 형태가 되지 좀 많이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A는 attainable, achievable이라고 하는 건데 달성 가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연말에 모금을 한 달 동안 모금을 하는데,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금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는데, 올해 조금 더 노력해서 예를 들면 120만 원까지 해보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목표를 한 1000만 원 해보자, 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평년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달성 가능한 형태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좋고, 리얼리스틱,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같이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평년보다 훨씬 더 사실은 모금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금액을 조금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비현실적인 어떤 목표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마지막 T는 타임 바운디드 혹은 타임 리미트라고 하는 시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연말에 한 달이면 한 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기간 안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모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야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이 모금과 관련된 목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목표를 수립할 때는 반드시 스마트한 방법으로 목표를 수립한다 그러면 측정 가능하고 또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이런 특징을 다 포함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목표 설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후에도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위 목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나오면 그것보다는 좀 더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구체적인 하위 목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에는 분명히 목표에 대한 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금을 얼마만큼 할 것이고 몇 %까지 달성할 것이냐, 모금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모금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이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광고나 또 돈을 모금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 입금을 할 거냐, 뭐 모금 비용은 얼마만큼 들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하위 목표로 다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모금과 홍보, 모금 홍보와 광고의 차이는 뭘까요? 모금과 광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홍보라고 하는 것은 홍보를 해주는 매체 혹은 그 방법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는 기관이나 매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광고는 대금을 지불하는 것,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언론사나 혹은 신문사나 이런 이제 언론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실게 되면 이건 광고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사회복지기관은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조직이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에서 기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냥 안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지역에 있는 생활정보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실어주는 것은 일종의 홍보가 되겠죠. 자,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은 대금을 받지 않지만 왜? 비영리라고 하는 공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해주는 것이고 또 생활정보지 역시 대금을 받고 사실은 지면을 빌어서 실어줘야 되는데 이 생활정보지 역시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비영리 조직에 대한 홍보 자료들을 내어준다. 뭐 이렇게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홍보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에 기초를 하고 있고 공중의 이해를 정진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광고를 할 때 예전에는 잡지 광고를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왔을 때는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컴퓨터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배너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모금 방법은 DM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통 많이 하죠. 일종의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는 건데 후원 요청 편지를 보내서 후원자를 확보하는, 모금을 하는 방법이 이 DM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DM을 발송하기 위한 대상자들에 대한 현황, 정보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부분이 있겠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DM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적십자에서 보내는 후원, 모금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게 후원이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DM이 발송이 되어지더라도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제는 다양한 기관 단체들에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금을 하기 때문에 적십자에서 모금을 요청했다고 해서 거기에 모금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DM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호소서신을 보낼 때는 15초 이내,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의 감정을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게 일종의 아이다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A는 자, 사람들이 일단 만일에 우편물을 받았는데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 중에서 딱 우편물의 그 봉투를 보니까 결국 적십자예요. 예를 들면 이런 후원을 혹은 기관에서 자원봉사자 혹은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봉투가 딱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이 이 편지는
재활용 종이함에 들어가거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디자인, 그 봉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군가의 인물, 사진, 배경이 그 봉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봉투를 바로 재활용품이나 혹은 쓰레기통으로 바로 버릴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주의를 끌게 되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A에 해당되는 atten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를 먼저 끌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자, 봉투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인물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 봉투를 그냥 찢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봉투를 개봉을 하겠죠. 자, 봉투를 개봉하고 나면 두 번째는 흥미를 갖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I에 해당되는 interest라고 하는 건데요. 자, 내가 관심을 두고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봉투에 있었고 이 연예인의 얼굴이 이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으로 쓴 자필 손편지가 만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내용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인물이 어떤 내용,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어려운 친구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쭉 써내려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통할 수 있게끔 D, 돕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desire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불러일으키게끔 내용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A는 액션입니다. 자,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예전처럼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자, 도움을 주시려면 아래 계좌번호를 활용하세요. 이제 이건 예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계좌를 보내기보다는 요즘에는 바로 다이얼, 전화를 바로 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바로 전화 한 통화만 누르면 바로 송금이 이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모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들을 호소서신, 다이렉트 메일을 보낼 때는 아이다 원칙을 활용해서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도 많은 고민과 기획, 남을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해서 모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아이다 원칙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모금의 방법에는 또 이벤트라고 하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이벤트 모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인 감각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감을 활용하는 생생한 어떤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을 활용해서 뭐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일일 호프와 같은 혹은 일일 찻집, 자선 바자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벤트 모금이 굉장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철저한 준비가 없을 경우에는 많은 모금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자주 활용하는 뭐 일일 호프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투입 대비 산출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고 비용이 또 과다하게 드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자, 같은 이벤트라도 어느 곳에서나 어느 비용리 조직에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실패하는 곳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 이벤트 모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 축제라든지 자선음악회나 자선바자회, 모금 만찬회, 뭐 전시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냥 단순히 자선바자회나 모금 바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기획 혹은 마케팅 전략을 넣어서 좀 더 고민의 시간이 있어야 훨씬 더 성공적인 이벤트 모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타 모금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방송이나 신문 혹은 잡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방송에서 보시면 방송 우측 상단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ARS를 활용한 모금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배너 광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서 홍보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의 CRM 마케팅을 통한 모금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수업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영리 법인을 통한 기부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 특징들을 활용한
이런 CRM, 공익 연계 마케팅을 많이 활용합니다. 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초기에 뭐 현대자동차처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자동차를 실제 필요한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 단체에 지원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동차가 예를 들면 100대가 팔리면 그 중에 한 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역에 있는 그 사회복지 기관의 시설 단체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200대가 팔리면 2대가, 300대가 팔리면 3대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런 그 차량을 지원을 해주는데 자,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왜? 자,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은 굉장히 이동성이 잦습니다. 자, 이런 잦은 기관인데 이 차량을 누가 줬다?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기업에서 사회복지, 특히 지역사회의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지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구성원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KTNG 복지재단이나 한국마사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차량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연계 마케팅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파급시켜 나갔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사회공헌 활동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주요 공익 연계 마케팅의 해외 사례를 또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플이나 모토로라나 이런 것,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레드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빨간색 제품을 특별하게 이제 출시를 하고 수익금의 일정액을 자선재단에 이제 기부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 퇴치 캠페인을 했는데요. 실제 여기에는 소비자 자동차 시승이라든지 이 시승 때마다 1마일당 1달러를 기부하는 형태로 이런 활동을 해서 실제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또 벌이기도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즈니 같은 경우도 자, 당신이 하루를 주시면 디즈니가 하루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나 혹은 캠페인 제목을 달아가지고 자원봉사 요원 인정서를 내면 디즈니랜드에 자유이용권을 주는 형태로 해서 이런 사회공헌 활동, 그러니까 공익과 연계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국내 사례가 되겠는데요. 몇 개가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필요하시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역사회복지론 제12주차 2차시 수업 주제는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후원자 개발이었습니다. 모금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 모금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2차시 수업 내용과 관련된 부분 역시 1차시와 마찬가지로 구글 클래스룸이나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시청을 하지 못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당 주소를 탐색해 보시거나 혹은 해당 주제를 클릭을 해 보시면 다양한 영상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